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3년도 7월 17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간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들 없으셨는지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지난주에 다우지수의 마감을 좀 보도록 하면 일단 다우지수의 흐름을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우상향에 놓여 있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을 그래도 조금 해보신 분들 뭐 최소 1년 뭐 2년 그 이상 하신 분들께서 많이 느끼고 계신 점이 뭐냐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하시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부분들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에서 나타나는 윗꼬리입니다. 윗꼬리. 주식에는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고 또 지금처럼 몸통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아랫꼬리가 많다는 거는 매수자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윗꼬리가 많다는 거는 매도자가 많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도 많고 매도자도 많다. 근데 반대로 몸통은 뭐냐? 몸통은 그냥 깔끔하게 뭐 양은봉 같은 경우는 매수가 완벽하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통은봉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매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매수가 많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매도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우지수가 위에서 지금 벌써 3일째입니다. 3일째 금, 목, 수 3일째 윗꼬리를 지금 계속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가 많다는 것은 매도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추이를 본다고 하면 분명히 우상향이긴 한데 계속 위에서 매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 이게 6월부터 이어졌던 저항권이다 보니까 경계성 매물이 좀 있는 거예요. 경계성 매물. 그러면서 추세 우상향은 지켜주는 이 정도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면 나스닥과 그 다음에 다우지수와 그 다음에 또 뭘 비교해 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드렸죠. 그래서 이 지수를 두 개를 비교해 드린 게 보면 코스피가 올랐다. 그런데 코스닥은 내리거나 횡보를 했다. 근데 이 흐름이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우지수에서도 그렇고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S&P 500에서도 그렇다. 즉 미국 내 주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주가를 보면 다우지수는 플러스 0.33%에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0.18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다우지수가 오르니까 나스닥 지수가 오른다, 나스닥 지수가 오르니까 다우지수가 오른다의 논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적인 부분, 즉 추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세장이냐 또는 약세장이냐 또는 혼조장이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며칠 전은 강세장이었던 게 맞는데 지금 구간에 넘어오면서부터 혼조 구간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혼조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금들이 좀 분산돼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이 싹 쏟아져 들어와서 시장에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좀 분산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근데 이런 시장의 단점은 뭐냐, 또 장점은 뭐냐? 장점은 테마 형태의 종목들, 테마 형태의 주식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타나서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2차전지 쪽의 섹터들이 많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약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힘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주도 종목군들이 힘을 빠져버리면 시세를 그대로 반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대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T 대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지를 못했는데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이 움직임이 좀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보시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테슬라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흐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끌고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분산 효과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또 가지 않아야 될 때 가고, 그러면서 종목군들의 밸런스들이 무너지면서 일시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쫙 한번 흐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테슬라가 지금 4일차 11일, 12일, 13일, 14일인데 얘가 지금 4일차 올려놓았던 게 결국은 주가 전체를 움직인 거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높은 상태인데 시가총액도 높은 상태인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도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력했다가 흐름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주춤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음 구원투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시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깨지는 순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형이 없는 이런 증시 상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흔히 말해서 밀려도 할 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전강 후약의 느낌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주가가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7시부터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개장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어졌던 이 고점을 찍고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거의 한 50분 정도 됐을 때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행보. 추가 상승은 굉장히 좀 억제당하였고 조정을 계속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쪽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오일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60분 봉이라서 짧게 보이시지만 77.3불에서 75불까지 약 2불 이상이 지금 빠져버린 상태. 지금 이런 상승 랠리를 보였던 시세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즉 조정권의 유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추세로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조정권으로 들어갔다라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꺾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정권의 페이스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분수령은 과연 시장이 지난주의 후반부, 지난주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힘을 좀 많이 냈지 않습니까? 지난주 후반부에서 올려놨던 이 흐름이 반환이 되면서 다시 기존에 있었던 박스로 재회귀가 되느냐, 돌아오느냐, 아니면 이 랠리를 시켜놨던 이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느냐, 이게 지금 결정이 날 주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 쪽에서의 그런 의견들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고,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뷰 자체는 이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있지만, 페이스 자체는 단기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축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파는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서 그 조정파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 체험방이 저희가 지금 매주 무료 체험이 7일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지금 저희가 거의 한 20명 내외 정도만 선발을 해서 저희가 입장을 하시면서 같이 뵙고 있는데, 뭐 수백 명씩 모아놓고 하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선물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원래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쉽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왜 쉽냐면 주식과 좀 결이 달라서 매매에 대한 텀, 호흡 이런 자체가 주식이랑 해외 선물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무방한데 신입 같은 경우들이 좀 어려우셔요. 아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는데 수익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매매하는 방법, 특히 뭐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장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단기 조정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내용은 성지의 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단기 고점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설정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들 질문하시고 저희 매니저님들, 지금도 이 매니저님들한테 질문이 너무 저한테 많아서 매니저님들한테 질문하라고 글을 남겨놨습니다만 매도를 어떻게 익절을 하느냐, 매도를 도대체 어떻게 익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진짜 있었던 예인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매도를 쭉 수익을 내다가 익절을 못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 해가지고 손실 처리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주식 생각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매수를 사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판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선물도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렵지가, 매수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매수해서 주식에서 매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습관이 남아 계신 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도를 쳐가지고 요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00만원 정도 수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하면 되는데 이 이익 실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매도는 매수로 이익 실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반대잖아요. 공매도로 팔았으면 공매도를 다시 사는 걸 주식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쇼커버라고 그러죠. 그런 쇼커버처럼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안 하고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300만 원의 수익 나신 상태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게 다행히 내려가던 방향 그대로 계속 내려가서 수익이 커지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흔히 주식으로 따지면 불타기죠. 불타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을 조금만 절반 조금 더 이상으로 하게 되면 수익금을 다 까먹게 됩니다. 본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매도하셨던 분이 그냥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매도를 해버리는, 거기서 이제 당황을 해버리죠 또. 그러니까 매매를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냥 차분히 하시면서 이익 실현하시면 또 관계없는데 이게 내 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또 당황을 하다 보니까 뭐 매매가 다 꼬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누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막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너무 쉬워요. 매도는 매수, 매수는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런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정가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지정가의 매매가 뭐예요? 매매 가격을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한단 말이죠. 매매 가격을 딱 정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가격을 보고 하면 되는데 이걸 놓쳤다고 해서 당할 필요가 없이 매도는 시장가 매수로 청산하면 되고 매수는 시장가 매도로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서둘 필요가 없어요. 서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게 무료 체험이고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유심히 좀 바라보셔야 된다.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뭐 주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목적이 단순하게 돈만 번다라는 목적에 이게 눈이 멀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매매에 대한 부분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라고 하셔도 단순하게 돈 버는 거 얼마 벌어, 어떻게 벌어만 생각하시는 거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매매하는 방법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모의 투자 시스템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투자 시스템 저희가 계좌 개설하는 방법도 다 영상 올려드렸죠. 그냥 계좌 개설하셔서 모의 투자로 해서 매매를 충분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제가 지금 근 한 달 정도 바라봤을 때 매수를 했던 분들이 매수를 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그냥 익절을 할 때는 매도를 익절하니까 거의 없는데 매도를 하시던 분들이 예전의 습관 때문에 매도에 매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매매가 좀 꼬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구간들은 변동성도 빨라진 구간에다가 또 내 수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조금 조급해지더라. 조급해지다 보니까 매매의 대다수가 매매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꼬이더라. 꼬이면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꼭 매매는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친절하신 담당 매니저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매니저님들한테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주간의 변동성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라고 준비하시면서 이번 주 한번 대응 같이 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체험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무료 체험에다가 신청하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님들이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채널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함께 성공 투자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